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기다렸던 22일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처럼 이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권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2년 22회 LTRO 대출 결정 이후에 5조 6천억 원가량의 유럽계 자금이 유입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주에 한 7천억 원 이상 팔았다가요. 이번 주 들어서 한 사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나흘 연속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등 움직임이 조금씩 변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유럽과 관련된 경기에 민감한 그 조선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 유럽계 자금은 인덱스 형태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증시 강세장 예상해 볼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수경 기자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전년 대비 3.3% 성장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요. 9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7% 성장에 그치면서 1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건설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수출과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어제 대규모 양적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는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씩 19개 회원국의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는데요. 다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양적 완화의 기간 그리고 매입 규모를 설정했습니다. 오는 2016년 9월까지 ECB의 출자 비율에 따라서 국채를 매입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다면 약 1조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35조 원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ECB의 결정에 환호하면서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의 3대 지수까지 어제 모두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 달러화와 금 가격까지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런 글로벌 증시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이 자리에서 통큰 배당 그리고 통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주주들에게 지급할 2014년도 결산 배당 금액을 54% 늘려서 보통주 한 주당 3,000원을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업체 평균 수준으로 배당 규모를 꾸준히 확대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오는 7월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상장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완성차 품질 경쟁력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모두 1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익 전망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림산업도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면서 2,70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5.6% 감소하면서 9조 2,961억 원에 그쳤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2조 5,560억 원, 영업 손실은 2,227억 원, 당기 순손실은 3,5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적자의 주범은 작년 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 4곳 그리고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 1곳에서 발생한 4천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었는데요. 대림산업은 사우디 현장 등에서 예상 손실이 작년 실적에 모두 반영된 만큼 올해는 실적이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은 역시 실적 부진에 따라서 대림산업의 주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우선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기아차는 원화 약세와 신차 판매 강세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러시아 등 이머징 시장에서 복병을 만난 만큼 기아차까지도 이런 변수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들 현대차 그룹들 앞서서 현대차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 만큼 배당과 관련된 뉴스까지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될 걸로 전망됐고요.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실적 속보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